주말 잘 쉬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살아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의 내부적인 내용들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모닝 체크인으로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냉온탕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온탕 쪽으로 조금 더 해석하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이제 7월 맞이해서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인하와 관련된 향기가 솔솔 풍겨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격의 테슬라라고는 단어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정말 놀랍죠? 8거래일째 올라가게 되면서 올해 첫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도 시장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는 메타 플랫폼스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애플 역시 상승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최근에 또 장 마치고 나왔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ARM 홀딩스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요 뉴스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또 갤럭시와 관련된 이제 S25인가요? 네, 이쪽 관련해서 이제 2거래일만 지나면 언팩이 진행된다는 소식,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 볼 텐데요. 자, LG전자 실적 잘 나왔죠.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됐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고요. 또 화장품 종목이 토니모리에 이어서 코스맥스도 있습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을 떠나는 지금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넥스트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보게 되면은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9%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고용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은 냉탕이지만 실업률이 올랐다라는 것은 온탕이 되면서 결국에 보합 출발을 했었고요. 이후에 견고하게 경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침체 쪽에 대한 게 좀 더 반영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IT 쪽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IT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이날 나스닥과 S&P 500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자, 헤드라인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입니다. 금요일 날 밤 9시 30분에 나온 지표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20만 6천 건이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이 3.9에서 4.0%로 4%대로 드디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고용자 수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5월 수치가 27만 건에서 21만 건, 4월 역시 16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하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3개월 평균 17만 7천 건, 17만 건 늘어나면서 고용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특히 소매업 쪽의 감소가 나왔다라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4에서 0.2%로 둔화됐고요. 전문과 비즈니스가 0.5, 내구재 0.7%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을 주도는 했지만 레저나 접객업 그리고 소매업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런 시간당 임금이 둔화됐다라는 것도 좋게 해석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의 반기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결과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작년 대비해서 현저히 둔화가 됐고 올해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 서비스 쪽에서 얘기를 보면요. 이 물가가 평균 임대료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규 임대료 둔화는 향후 반영될 거다라고 기대치를 보여줬었고요. 대체로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견고한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시장에서는 주목받았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6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파월 의장은 의회 청문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9일, 10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매파적이라기보다는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요. 고용 보고서와 통화정책 보고서 결과 달러와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약세가 됐고 금리 역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입니다. 8거래일째 오르면서 8일 동안 무려 37%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가 250달러를 넘어선 거는 지난해 12월 28일 253달러 이후 반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계속되는 주가 상승은 지난 2일 발표했었던 2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아울러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했고 여기 역시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오는 23일 예정되어 있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번 2분기 인도량 실적을 올해 첫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테슬라는 33,000대의 재고 감소 그리고 ESS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단순하게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님을 투자자들한테 일깨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2.08% 오른 251달러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IT 종목들이 많은데요. 처음은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 번스타인이 AI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메타 플랫폼스 내에서도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려 대단하죠. 5.8%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당 53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장마치고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체크하겠습니다. 아이폰 조립업체죠. 이 대만의 폭스콘이 예상을 상회한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이날 애플은 종가 기준으로 2.1% 오르면서 22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치고 나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앱 마켓과 관련해서 결국에 독점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EU 쪽의 압박에 좀 백기를 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개장될 때 또 애플이 어떻게 움직일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향후 상승이 2025년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전망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여기에 못 미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135달러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 부진하게 움직였고요. 1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지금 대항마로 여겨지는 회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 AM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면서 4.8%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RM 홀딩스 보겠습니다. ARM 홀딩스가 지금 하고 있는 아렉시온 프로세스, 그러니까 AI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과 함께 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ARM 홀딩스가 7.7%나 급등하면서 주당 18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